문제들을 설명해 볼게. 먼저 1번부터 보자. 4개의 숫자가 있는데 0, 1, 2, 3 4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것의 개수와 각 자리의 숫자가 같은 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의 개수를 각각 구하여라. 그럼 이제 모두 다른 것? 맨 처음에 0이 오면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3가지. 그래서 어떤 숫자를 하나 적었다라고 하면 모두 달라야 되니까 그 다음은 셋, 그 다음은 둘, 그 다음은 1가지.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곱해주면 모두 다른 숫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는 거고, 같은 것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맨 처음에는 3가지야. 4자리 숫자가 되려면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근데 같은 것이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다음은 4가지. 0, 1, 2, 3 중에 뭘 고르든 상관이 없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1번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유제 2번.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이 집합 3, 4의 부분 집합인 것의 개수다. 치역이 부분 집합. 그럼 이거는 이제 함수를 만드는데 F1이 될 수 있는 것, F2가 될 수 있는 것, F3, F4가 될 수 있는 것.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치역이 3과 4의 부분 집합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3 또는 4 이렇게 2가지씩을 고를 수가 있다. 치역이라는 것은 정의역의 선택을 받는 공역을 뜻하잖아. 그러니까 1, 3이나 4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2, 3이나 4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2만 4번을 곱해가지고 16가지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면 되겠다. 그럼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4개의 원소가 전부 3만 선택해버릴 수도 있고 4만 선택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 그래서 치역이 3, 4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이야. 그럼 이 문제를 좀 변형해 가지고 치역이 3, 4가 되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은 문제를 풀 때 계산을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치역이 3과 4의 부분 집합이다. 모든 원소가 3을 선택하거나 모든 원소가 4를 선택하는 거 가능하다. 근데 치역이 3과 4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전부 3만 선택하거나 전부 4만 선택하는 경우를 빼줘야 돼.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바꾼다면은 2의 4제곱에서 2를 빼야 제대로 된 답이 된다. 이렇게도 정리하는 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2번 문제를 풀 때는 치역이 3, 4가 되는 것,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유제 3번. 인터넷이라는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일단 문자가 8개라는 점. 근데 그 중에 보면은 n이 2번, e가 2번, 그리고 t도 2번이 있지. e, n, t가 각각 2번씩이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1번을 볼까? 0, 1, 1, 2, 2, 2를 모두 써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는 몇 개인가?
그 중에 짝수는 몇 개이냐. 그럼 처음에 6자리 자연수부터서 세보자.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이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1이 온다. 아니면은 2가 오는 경우. 그렇게 해서 세봐야 되겠다. 그럼 처음에 1로 시작하는 경우는 0이 하나, 1이 2개, 2가 2개. 이런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5 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눈다. 그럼 처음에 2로 시작하는 경우는 어때? 2로 시작하는 경우는 0, 1, 1, 그리고 1이 3개, 거기다가 2가 1개인 상태에서 자리를 자유롭게 바꿔주면 돼. 그래서 이거는 5팩을 3팩으로 나눈다. 그래서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셀 때는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것과 5팩을 3팩으로 나누는 걸 더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다. 또 다른 방법도 있겠어. 어떤 방법이냐면은 0이 하나, 1이 3개, 2가 2개. 이 상태에서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6팩을 3팩과 2팩으로 나눈다. 근데 거기에서 뭘 빼냐면은 0으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를 뺀다. 그러면 0으로 시작하는 것을 다 제거하는 효과가 생기잖아. 그리고 이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세면은 3팩과 2팩으로 나누어서 뺀다. 이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짝수는 몇 개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6자리 자연수인데 짝수면은, 0으로 끝나는 방법. 그리고 2로 끝나는 방법. 자, 이렇게 되면은 짝수가 되겠다. 그래서 0으로 끝나는 방법은 1이 3개, 2가 2개인 것들이 자리를 자유롭게 바꾸고 그 다음에 0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5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2로 시작하는 거는 1로 시작을 하거나 2로 시작하는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마지막이 무조건 2로 끝나게 된다. 그럼 이것도 짝수인 자연수가 되잖아. 그럼 1하고 2를 제외한 상태라면은 0이 하나, 1이 2개, 2가 하나인 상태.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리고 이 2개를 제외하면은 0이 하나, 1이 3개인 상태. 4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로 나눈다. 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종합해보는 방법이 있겠다. 문제를 보자. 자, 이렇게 A, B가 있고 P가 있는 상태에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대. 그럼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스몰 a라고 그러고 위로 올라가는 걸 스몰 b라고 할 때, 먼저 괄호 1번.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 오른쪽으로는 5칸을 가야 된다. 그럼 A 5개가 필요하다. 위로는 4칸을 올라가야 돼. B 4개가 필요해. 그럼 이 9개의 문자들이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라서 9 팩토리얼을 5팩 곱하기 4팩으로 나눈다. 또는 9 컨비네이션 4 이렇게 표시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간다.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 그리고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 두 가지를 곱해주는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거니까.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두 번, 한 번. 그러니까 3 팩토리얼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간단한 경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라고 세도 되겠어.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3칸, 위로 3칸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6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과 3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 괄호 3번은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B까지 간다. 그럼 이거는 1번에서 구한 경우의 수에서 2번에서 구한 경우의 수를 뺀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보통은 괄호 3번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괄호 3번을 바로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1번 경우의 수를 구한 거에서 2번 경우의 수 구하는 걸 빼는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해 두자고. 이번에는 유제 6번을 보자.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P하고 Q를 거치지 않고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P하고 Q를 거치지 않는다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점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Q도 여기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을 지나는 것도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서 Q를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은 그림의 일부분을 지워가지고 지금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자,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위치들을 표시해 보면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를 1번 지점, 여기는 2번, 3번.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짤 때 A에서 1번 지점 거쳐서 2번 지점 거쳐서 3번 지점 그리고 마지막에 B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작전을 세우자고. 그럼 A에서 1번까지 가는 건 직접 세면 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가지.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까지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3가지. 2번하고 3번은 그냥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1가지. 3번에서 B로 갈 때는 2가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이번에는 7번 문제인데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긴 가는데 P를 거치지 않고서 가겠다. 그걸 이제 구하는 게 되겠다.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빼겠다. 이렇게. 그러니? 그럼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여기 길이 없지? 길이 없는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5칸, 위쪽으로 4칸이니까 9 팩토리얼을 5 팩토리얼과 4 팩토리얼로 나눈다. 하지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길은 원래 없었잖아. 그럼 이쪽 빨간 길을 이용하는 방법 1가지, 이쪽 빨간 길을 이용하는 방법 1가지. 그래서 2개의 경우의 수를 뺀다면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를 센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어때? 그렇게 해도 되겠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원래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직사각형에서 길의 경로의 수를 찾는 거니까 계산하기가 더 쉽잖아. 그 대신 마지막에 2를 빼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거기에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간다.
그럼 A에서 P를 거친다. 이렇게 가는 방법은 세 가지. 그리고 P에서 B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3번, 위로 3번. 그래서 6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로 나눈 걸. 자, 이렇게 곱셈으로 계산해 주면 돼. 그래서 3 곱하기 6 팩토리얼을 3팩, 3팩으로 나눈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근데 이거는 더 보충 설명을 좀 해볼게. 뭐냐면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말이야.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거는 없는 길을 있다라고 해가지고 푸는 방법이었지. 이번에는 이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데 피해갈 수 없는 점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걸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점을 이렇게 찍어 볼 거야.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4번 이렇게.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방향과 수직으로 되는 느낌인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점 4개를 찍게 되면은 이 4군데의 점을 지나지 않고서는 절대 A에서 B까지 갈 수는 없겠다. 그지? A에서 1번을 거쳐서 B로 가든지 A에서 2번을 거쳐서 B로 가든지 A에서 3번을 거쳐서 그리고 A에서 4번을 거쳐서 B로 간다. 이 4가지 중에 어떻게든 한 군데에는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그리고 또 1번, 2번, 3번, 4번 이 4가지 지점 중에 어떤 2점을 동시에 지날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A에서 1번까지 가가지고 다시 2번을 지난다든지 A에서 3번까지 갔는데 다시 1번을 지난다. 그거는 불가능한 상태지.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간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위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1번, 2번, 3번, 4번을 동시에 지날 수는 없어. 그러니까 4개의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하기는 구하는데 마지막에 그냥 더하기만 해버리면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될 것이다. 그 얘기야. 그럼 A에서 1번까지 가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4가지 맞니?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그럼 1번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럼 A에서 2번까지 가는 방법은 A에서 2번이면은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2, 위로 2이 되겠다. 오른쪽으로 2, 위로 2이니까 4팩을 2팩, 2팩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B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3, 위로 2이 돼. 그래서 5팩을 3팩 곱하기 2팩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 그러면은 60가지가 되겠어. 자, 그럼 A에서 3번으로 간다. 하나, 둘, 셋, 넷, 4가지. 3번에서 B로 간다.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5 팩토리얼을 2팩과 3팩으로 나누는 계산을 해. 그래서 40가지가 돼. 자, 그럼 마지막 A에서 4번으로 간다면은 그는 그냥 한 가지 방법이다.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럼 4번에서 B로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4가지. 그럼 여기 있는 20, 60, 44 이거를 다 더하면은 총 124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구해지겠다. 어디 그럼 여기 계산을 한번 해볼까? 9, 8, 7, 6 이거를 4, 3, 2, 1로 나눈 다음에 2를 빼주면 돼. 그럼 4하고 2는 8을 없애는 거고 3은 2 그래서 14에 9
그럼 9, 4, 36, 1, 9는 9. 그래서 126에서 2를 뺀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4가지다. 어때? 두 결과가 다 일치하게 나오지? 그래서 7번 문제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이번에는 8번 문제들을 한번 또 봅시다. 먼저 괄호 1번부터인데 최단 경로. 자, 이때는 포인트를 잘 찍어야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빨간색 세 점으로 찍는 게 가능하겠다. 이제 이렇게 점을 잡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잡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 빨간색 점으로 3개를 잡는 거랑 흰색 점으로 4개를 잡는 거랑 비교하면 빨간색으로 잡는 게 개수가 더 적잖아. 개수가 더 적으면 계산하기가 더 편리하다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거에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점의 위치들을 잡으면 되는데 가능하면 적은 개수를 가지고서 잡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해가지고 A에서 1번으로 가는 방법 B. 그러니까 1번을 거쳐서 B로 간다. A에서 2번을 거쳐서 B로 간다. A에서 3번을 거쳐서 B로 간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보기로 하자. 그럼 먼저 A에서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그리고 1번에서 B로 가는 거는 쭉 한 가지일 뿐이야. 그래서 5가지가 되겠다. A에서 2번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2번, 위로 3번. 오른쪽으로 2번, 위로 3번이니까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고 2번에서 B로 가는 건 하나, 둘, 셋, 넷. 직접 세주면 돼요. 4가지 방법. 그래서 이거는 40가지. 그럼 3번으로 가는 거는 A에서 3번으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3번, 위로 2번이 되겠어?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3번에서 B로 가는 건 2번, 2번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그러니까 사실 5 컨비네이션 2하고 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괄호 1번에서는 총 105가지의 경우의 수 만들어 볼 수가 있겠어. 이번에는 괄호 2번 그림을 볼까? A에서 B까지로 간다. 근데 이거 중간에 빈자리가 너무 많다. 그럼 이것도 포인트, 점을 찍어주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 세 점은 어때? 이 세 점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라고 표시를 해볼게. 자, 그래서 A에서 1번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2번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3번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이렇게 세보기로 합시다. 자, A에서 1번으로 가는 건 그냥 한 가지 방법이야. 그리고 1번에서 B로 가는 거는 1, 2, 3, 4, 5, 6개를 세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에서 2번으로 가는 방법. 1, 2, 3, 4, 4가지. 2번에서 B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2번, 밑으로 2번. 오른쪽으로 2번, 밑으로 2번. 그래서 2팩, 2팩으로 4팩을 나눠주면 된다. 그럼 24가지가 되겠어. 3번으로 간다. 한 가지 방법. 3번에서 B로 간다. 한 가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 번째 그림도 마무리할 수가 있겠다. 8번의 세 번째 그림을 보자. 중간에 호수가 있어. 그래서 호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길들은 다 지워버린 상태야. 그럼 A에서 B까지. 또 포인트가 되는 점들을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위치를 잡아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최소한의 개수로 잡는 거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렇게. 그래서 A에서 1번을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2번을 거쳐서 B로 간다, A에서 3번을 거쳐서 B로 간다. 또 이렇게 세보면 되겠다. A에서 1번으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1번에서 B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 A에서 2번으로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주면 돼. 2번에서 B로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A에서 3번으로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겠어. 일자로 쭉 가니까. 그럼 3번에서 B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는 2번, 아래로는 5번을 가야 돼. 오른쪽으로 2번, 아래로 5번. 분자는 7팩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7 컨비네이션 2하고 같은 뜻이라서 21가지.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도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다. 9번 그림, 이것도 이제 최단 거리로 가는 건데, 괄호 1번, 교차로 P와 Q는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있다. 교차로 P와 Q는 지나지 않는다. 그럼 먼저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자. P 또는 Q를 지나는 경우의 수. P 또는 Q를 지난다. 그러면은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또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인데, P하고 Q를 동시에 지날 수는 없는 거지? P하고 Q를 동시에 지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괄호 1번을 계산할 때는 A에서 B로 가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과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을 빼기만 하면 될 것이다. P하고 Q를 동시에 지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방법이면은 5번은 오른쪽으로, 3번은 위로 가는 거니까 5팩, 3팩, 분자는 8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3가지,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5가지, A에서 Q로 가는 방법이 4가지, Q에서 B로 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2번, 위로 2번.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거를 전체에서 뺀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 보자.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은 할 수 있다. 좌회전은 할 수 없다. 좌회전은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P를 먼저 생각하는데 Q는 없다고 치고, 직진과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좌회전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는 거는 가능하지. 직진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회전은 할 수 있다 했으니까 또 직진을 먼저 생각하면은 직진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하다. 이 위치를 할 때. 그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우회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최단 거리는 아니라서 그거는 불가능하겠어. 그 다음에 요렇게 지나가는 방법. 그지? 그럼 점 P에서 직진하는 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그림을 하나 더 그릴까? 요렇게 꺾어서 가는 것도 가능하겠는데, 그럼 P에서 우회전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선 점 P라는 위치에서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맞는 거는 지금처럼 세 가지. 그럼 남은 부분들은 A에서 여기까지 가면 되고, 그리고 요 위치에서 B까지 가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따라가서 갈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직진을 하는 경우는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조건 이렇게 쭉 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이 선을 이용하면은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어때?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들 좀 이해가 되겠냐? 그럼 경우의 수를 세보자. A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오로지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을 세주면 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때는 네 가지 방법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에서 여기까지만 가게 되면 그 다음은 오직 하나의 경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걸 생각하면은 두 가지 방법.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좌회전, 우회전 하는 거지. 우회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두 가지 방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방법. 자, 그래서 우선은 A에서 B까지 가는데 P에서 우회전을 해서 또는 직진을 해서 가는 방법은 지금처럼 네 가지, 두 가지, 8가지를 다 더해주면 되겠어. P를 이용하는 거다. 아직도 괄호 2번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그럼 Q에서 생각해 보자. Q. 자, 이렇게 지나가는 방법. 직진. 또 이렇게 지나가는 방법. 직진.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는 방법. 우회전. 이거 말고는 없는 거지? 그래서 A에서 일단 여기까지는 가서, 그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다음에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건 쭉.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길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쭉. 여기서부터는 또 이런 길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럼 계산해 볼까? 자, 이거는 하나, 둘, 셋, 세 가지. 하나, 둘, 셋, 세 가지. 그럼 9가지가 되겠어. 그리고 A에서 여기까지는 쭉 하나밖에 없고, 하나, 둘, 셋. 그냥 세 가지.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 게 딱 이거밖에는 없겠다. 그지? 예.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세 가지. 자, 이렇게 하면은 요번에는 총 15가지 방법이다.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10번 문제가 되겠어. 정육각형, 정삼각형,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먼저 괄호 1번은 정육각형에서 6명이 둘러앉는다. 정육각형에서 6명이면 그냥 원탁에서 똑같은 간격에 6명이 앉는 거나 다른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6팩토리알이라고 해놓고 나서 6으로 나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랑 한 명을 아무 데나 앉힌다. 그 방법이 이제 한 가지가 되겠다. 어디에 앉든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일렬로 된 순열이다. 그래서 5팩. 둘 다 맞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게 더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느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도 한번 봐보자. 괄호 2번은 정삼각형이야.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2부터 시작을 해. 왜 2냐? 그랬더니, 이렇게 맨 처음에 자리를 잡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여기다 자리를 잡는 거랑 여기다 자리를 잡는 거랑 똑같이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이쪽에 자리를 잡겠다. 맨 처음에.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다. 이제 그런 뜻으로 2부터서 시작하는 방법을 좋아하는 편이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나 봐. 자, 그럼 이제 맨 첫 번째 사람을 여기다가 자리를 잡았어. 그럼 나머지 5명은 더 이상 회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왜냐면 이게 걸림돌이 돼. 다른 애들이 다 자리를 바꿀 수 있어도 얘는 더 이상 자리를 못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머지 5명을 배열하는 거는 단순한 직렬로 된 순열, 5팩 해버리면 되겠어. 근데 이거보다는 나 같으면 이렇게 풀겠어. 일단 6팩토리아를 해. 6명 자리를 잡아주는 거니까 6팩이잖아. 근데 이거 360도를 회전하는 동안 똑같은 모양이 몇 번 나오겠어? 자, 정삼각형이야. 여기가 1번이라고 해보자. 그럼 360도를 도는 동안 여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 개의 모양은 똑같을 것이다. 3으로 나눠주면 끝나겠구나. 자, 6팩토리알은 6 곱하기 5팩이잖아. 근데 그걸 3으로 나누면 결국 2 곱하기 5팩토리알. 결과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생각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보시라. 자, 그럼 괄호 3번을 보자. 괄호 3번은 직사각형의 테이블이 있는 상태. 그래서 또 6명의 사람을 여기다가 배열을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은 3으로 시작하는 거다. 여기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점을 선택하는 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라는 거지. 이제 이쪽에다가 자리 잡는 건 이거랑 같은 거고, 이쪽은 여기랑 같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5명은 5팩토리알 아니냐.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나 말이야, 나. 6팩을 일단 해놔. 근데 이거는 360도를 도는 동안에 똑같은 모양이 2번밖에 안 나타나. 이 직사각형을 360도를 돈다고 해봐. 그래, 이렇게 되는 거 2가지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2로 나눈다. 그럼 6 곱하기 5팩토리알인데 2로 나눈다면은 3 곱하기 5팩토리알. 결과는 전혀 똑같은데, 그지? 한번 잘 노력들을 해봐. 일단 유제 11번. 부모와 4명의 자녀가 원탁에 둘러앉는다. 부모와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는 거기에 추가로 4명. 그래서 총 6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괄호 1번 부모가 서로 이웃하게 그럼 그때는 부모를 한 덩어리로 묶어줘. 그래서 원탁에서 5명을 자리를 잡아주는 거다. 이렇게. 부모는 그냥 하나로 쳐서. 그럼 일단 원순열인데 5개면은 5-1, 4팩토리알로 계산하는 거지. 근데 이 5개 중에 어딘가에 부모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돼 있는데 2명이서 자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2까지 곱해주면은 마무리가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부모가 마주보도록. 그럼 이제 원탁이 있는데 맨 처음에 부모 마주 앉게 미리 앉혀놓는다. 다시 좀 차근차근 해볼까? 빈 의자는 6개가 있어. 그리고 사람은 부모에다가 4명의 자녀가 더 있지. 자, 부모가 마주 보도록. 그럼 맨 처음에 아버지의 자리를 정해주자. 아무도 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하나 정해줘. 이거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하나지, 하나. 어디에 앉든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는 정해졌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부모가 마주보도록이니까 무조건 이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지. 즉, 맨 처음에 부모 2명의 자리를 잡아주는 거는 결국 하나의 경우였다. 그럼 부모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렸어. 그럼 나머지 4명은 더 이상 회전할 수가 없는 것이지, 이 사람이 대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야. 걸림돌이 돼. 그래서 나머지는 4팩토리알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면은 계산이 끝나겠다.